네, 대장동의혹 관련해서 50억 클럽으로 거론됐던 곽상도 전 의원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받았는데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구속 결정은 김만배 씨하고의 그 통화 녹취록이 사실은 사실이더라. 아까 뭐 뻥쳤다 이런 얘기 사실은 나왔는데 아니고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거를 판사가 인정해 줘가지고 구속이 된 첫 사례라서 좀 더 이 여당 쪽의 주장에 무게에 실린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해당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만배 씨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엑스파일까지 출판하시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을 펼쳐오신 열린공감TV의 강진구 기자 모시고 자세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나도 책 좀 갖다 주세요. 우리 저기 엑스파일 우리가 샀잖아요. 이 강진구 기자 엑스파일을 네. 지난주에 서점 이 동네 서점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디까지 갔다 왔죠? 저기 광화문까지 가가지고 사갖고 왔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를 끼쳐드려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되는데, 네. 자, 여기서 지금 우리 당사자, 우리 저기 뭐야, 애청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주님이 노배님 누구 찍어야 돼요? 후보들 언론에서 정확한 정보를 안 주네요. 자, 요 얘기랑 그 다음에 강준기 기자님 몸 건강하세요. 자, 이러면서 우리 둘 보고 좀 사람을 알려달래요. 누구를 찍어야 될지를. 오늘 한번 알려줘 볼까요? 뭐 말하기 곤란해요? 누구를 노골적으로 찍거나 말을 하고 얘기하면 그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그렇군요. 것 같은데, 전 시민들의 뭐 상식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화제의 신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 색깔로 이거 누가 이렇게 색깔 정한 거야? 몇 가지 시안이 있었는데 네. 대부분 다 스태프들이 한 이- 세 가지 이 시안 진짜요? 가운데서 오히려 이 책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 16,000원이네. 자, 화제의 신간입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드디어 출판이 됐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미리 주문 예약했다고, 우리 국장도 주문 예약했다고 나한테 꼭 전해주라고 얘기를 했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이거 책 사러 가는데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희도 책 5권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강진구 기자의 사인을 받아가지고요. 영치님들께 추천을 통해서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벤트를 한번 지금 받아볼 예정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이제 이따가 방송 끝나고 기자님 가시기 전에 여기다 사인해주세요. 네. 자, 어쨌든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우선 목차를 먼저 볼까요? 자, 여기 목차를 보시게 되면 윤석열의 성장기 이렇게 딱 나와요. 그리고 본인 윤석열. 이게 또 앞에 이렇게 고딕체라 그러나 두꺼운 채로 본인 윤석열, 부인 김건희, 장모 최영선 해가지고 본부장 리스크를 또 좀 강조를 했습니다. 취재들을 하시면서 이제 방송에서 미처 못한 말들을 여기다 적으신 것 같아요. 네네. 이거 혹시 방송 출판 금지 가처분 뭐 이런 거 안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들어오진 않았고요. 그 굿바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그 출판 금지 가처분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아, 또 안 할 거다. 네, 그리고 뭐 책 내용의 밀도나 팩트의 순도, 뭐 검증 과정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이재명 굿바이보다 저희 윤석열 엑스파일이 저는 훨씬 더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뭐 고시생들 구수한 내용까지 쭈르륵 다 적어놓고 네. 아마 윤석열 캠프에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하면 외려 저희 책에 대한 주목도를 좀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일부러 안 하나 보다.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군대 면제 사유와 가짜 서울법대생 김창경과의 인연. 아, 그 유명한 김창경 씨 네. 말하는 건가요? 자, 어쨌든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듣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책은 사실은 이제 작년 7월 달경에 윤석열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뜨거운 언론의 관심사였었죠. 근데 이 윤석열 엑스파일은 사실은 저희 열린공감TV 취재진이 윤석열 그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이 취재 메모입니다. 네. 제목만 취재 적혀져 메모. 있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거 취재를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보통 저희 방송이 좀 길잖아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렇죠. 정도 되는 내용인데 이게 대통령 그 후보자를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제 검증 기준을 제공하는 건데 이걸 그냥 우리가 방송만 하기보다는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서 책으로 만들고 그래서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자료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원래는 윤짜장이라고 제목이 들어가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혹시나 이제 그 예상이 되는 가처분 소송에 대비해서 저희가
제목은 좀 뭐 윤석열. 과하게 안 하게.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책이 사실은 취재를 중심으로 해서 메모를 좀 정리해 놓은 그런 것 플러스 심화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요. 책 내용에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설마 했던 것들이 진짜 역시 이렇게 나온다는 네, 게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자 그리고 김건희 씨, 최은순 의 무속 논란. 무속 논란. 네. 아,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건진법사가 요즘 굉장히 네네, 뜨겁죠. 건진법사. 네, 건진법사의 존재 그리고 윤석열 캠 건진법사의 존재를 저희 열린공감 TV에서 작년 10월 달에 처음 제기를 했었죠. 근데 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부 천공 스승에만 관심이 좀 맞아요, 있었고 성공, 네. 건진은 누구야? 그래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고 어떤 언론에서도 이 내용을 받지를 않았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건진은 굉장히 뜨거운 인물로 떠올랐고 그다음에 뭐 줄리의 존재는 이제 워낙 많은 증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줄리의 활동은 뭐 거의 이제 부인을 하기 힘든 단계에 온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제 뭐 보도했지만은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삼성이 7억 원 전세금 설정한 거, 삼성 외국에서 온 엔지니어가 살았다고 주장을 했지만 저희가 의혹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임직원은 전세권만 설정해주고 실제로 살지 않은 그러니까 그 것으로 집은 거의 다른 확인된 사람이 것입니다. 사용하게끔 했다는 거다. 다른 이 사람보다는 여자가. 저희가 볼 때는 김건희 씨가 여전히 306호에 살면서 삼성에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형식으로 돈을 받아서 또 1704호에 또 한 채의 집을 저희는 얻은 걸로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이 집이 사실은 7억 원 정도의 쌈짓돈을 만들기 위해서 네. 삼성에서 전세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네. 7억 원을 준 거고 네. 사실 그거를 조금 나중에 회수 불가능할까 봐 일단은 네. 전세금 설정해 놓고 네. 대신에 그 돈이 생기니까 그 돈으로 4호. 1704호 네. 1704호를 갭 투자 비슷하게 김건희 씨가 하게끔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갭 투자보다는 306호는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의 주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1704호는 그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던 김건희 씨가 대검 중수이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해서 네. 하나 더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삼성에서 해준 거다. 네. 그러니까 1704호가 전세권이 8억 5천에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306호가 7억 원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7억 원을 받아서 1억 5천 보태가지고 1704호에 전세집을 하나 마련하고 그곳에서는 피의자 김건희 씨가 윤석열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 공간으로 활용을 했다. 그럼 지금 윤석열 네. 후보가 살고 있는 집은 몇 호예요? 지금은 이제 1704호에 살다가 다시 306호로 내려왔죠. 그럼 1704호는 남의 집이에요? 이제? 1704호는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또 그때 변호사한테 넘어간 것도 사실은 예. 석연치 않네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얘기를 하죠. 변호사하고 검사 간에 그런 거래가 네. 부동산 거래가 있으면 네. 사실은 그거는 썩 깨끗한 건 아니라고 보죠. 그렇죠. 예. 거기까지 우리가 안 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위험한 거까지 말할 수 없어요. 네. 말 다 해놓고 난 이래 항상. 예. 정말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을까요? 자, 윤석열 엑스파일 출판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압박은 없었는지 아까 뭐 가처분 이런 건 안 들어갔다고 했지만 네. 혹시 뭐 전화로 뭐 좀 그러면 안 된다라든가 혹시 댓글을 가정해서 협박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던가요? 네, 윤석열 엑스파일 책과 관련해서는 뭐 공식적인 법률적 대응은 아직은 없는 것 근데 왜 같고요. 북콘서트 못하게 했어요,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 기울어진 또 다른 운동장이 이미 요즘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우려스러운데 저희가 북콘서트를 하겠다라고 예고한 지가 꽤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 선관위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북콘서트 예정을 한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저희에게 이 북콘서트는 어쨌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자제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네. 뭐 일단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법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이걸 왜 또 북콘서트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네. 통보를 했는지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좀 선관위의 태도는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요. 일관성을 잘 못 찾겠는데 우리 댓글에 이런 게 있네요. 김화수님께서 삼성은 국정농단에 다 끼어 있네요.
나무꾼님, 삼성에서 그걸 왜 해줬을까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아크로비스타 얘기 관련해서. 네.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해주고 뭐 이런 타임라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게 특검이 한참 활동하고 있었던 그 특검 활동은 타임일까요? 아니고 네. 그 윤석열 검사가 2007년인가요? 그 삼성 비자금 수사했을 때 수사를 했었죠. 그 노회찬 의원을 그렇게 예, 예. 의원직을 박탈시키게 만든. 그렇죠. 삼성 그 이제 엑스파일 그 사건에 당시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에 예, 있었고 그때 삼성이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면서 뭔가 그 윤석열 검사를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을 당연히 그러겠죠. 수는 있죠. 그러겠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동거하던 시기에 보면은 또 김건희 씨가 이제 전시 기획자로 코바나 콘텐츠에서 대형 전시회를 주최하는데 네. 삼성이 이제 후원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발견이 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에도 보게 되면 뭐 삼성 어디 미술관에서 자기가 개인전을 열었다 이제 이런 내용도 네,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삼성 이름을 사칭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삼성의 묵인이 없이는 사실은 저는 가능하지 않은 거로 보거든요.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큐레이터 뭐 한다고 했을 때도 네. 삼성이라는 이름 막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이력을 만들 때도 삼성이라는 이름을 넣고 하는 거는 사실은 다 당연히 체크 대상이 될 텐데 네. 그게 이렇게 오랫동안 넘어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이 생각해서 이진희님께서 이런 독특한 의견을 있었습니다. 이건 뇌물입니다. 이거는 이진희님의 개인 의견이겠죠. 저희는 모르는 것이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친윤석열의 핵심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 네. 화천대유 50억 클럽 멤버 중에서 처음으로 어쨌든 구속이 됐어요. 근데 네네. 구속이 된 것 중에 하나가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 나와 있는 병채가 돈 달래 병채 아버지가 어떻게 돈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가 네. 좀 문제가 돼서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더니 네. 아니나 다를까 판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네네. 자,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저는 뭐 곽상도 그 전 의원에 대한 구속은 시기가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만시지탄이다. 예, 그러니까 화천대유는 처음서부터 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 집중이 되고 여기서부터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뭔지 모르지만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격가지로 분류하고 결국은 이 화천대유가 낀 이 하나의 콘소시엄 네네. 예, 여기가 이제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뭐 초과 수익금 조항이 뭐 삭제되는 이런 과정에서 성남시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부분들만 가지고 수개월 동안 수사에 집중을 했었고 저는 뭐 어쨌든 뭐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곽상도 의원의 구속을 계기로 해서 검찰이 남은 대선까지 한 30일 정도 남았는데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네. 이거 봐주기 수사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50억 클럽 남은 사람에 대한 수사도 성역 없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그렇죠. 그 50억 클럽 멤버 이름 나왔을 때도 이 사람들한테 왜 50억을 줘야 된다고 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화 당사자들은 당연히 줘야 된다는 전제 하에 모든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한 방법으로 쓴 게 바로 이제 퇴직금용으로 뭐 산재라고 주장하면서 그때 막 이상한 돈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도 원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박영수 특검의 딸도. 네. 원래 그 딸은 100억을 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안 주고 이제 여기서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도 나왔고 네. 뭐 여러 분의 이름이 딱 등장하니까 사실은 이거 이상하다. 전부 다 이재명 후보가 잘못했다고 하더니 왜 관련자들은 전부 다 저쪽 사람들이냐 막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번에 곽상도 전 의원 구속된 걸 보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향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주장에 대해서 황당한 떠넘기기다. 없는 거 지어내기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인단 말이죠.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거는 이제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하고 매우 이제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가 처음 터져서 처음에는 이제 이걸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다가 그 흐름이 확 꺾였던 게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화천대유로부터 수령한 게 드러나면서부터였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굉장히 큰 관심은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였었죠. 예, 그런데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안 하다가 결국은 최근에 그 잇따른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검찰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종결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뒤늦게 구속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윤석열 후보자가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와 무관하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을 편파 수사라고 불만을 터뜨릴 것이 아니고 남은 50억 클럽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 온당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게 구속이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이 되고 나니까 조금 말이 점점 달라진다. 윤 후보의 말이 달라진다. 게다가 이제 구속된 다음에 열리기를 한 8일에 첫 토론회도 사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몸이 아프다는 핑계 내지는 뭐 좀 편협됐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 토론회를 무산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저는 윤석열 후보자 입장이 공식적으로 뭐 토론회 연기를 어떤 배경에서 했는지 부분들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점상 그 곽상도 전 의원의 이제 구속이 결정되고 난 직후에 갑작스럽게 그 태도를 돌변을 해서 이제 후보 토론회를 연기를 했었고 그리고 1차 그 사자 토론에서도 드러났지만 윤석열 후보자는 거의 대장동 그 게이트에 그 이재명 후보가 연루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각시키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2차 토론에서도 역시 이제 대장동 게이트 속편을 이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는데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때문에 결국은 이제 흐름이 확 바뀌고 오히려 거꾸로 본인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뭔가 좀 새로운 어쨌든 시나리오 토론 전략들을 짜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뭐 연기를 했을 가능성은 높고 특히나 윤석열 후보자가 이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을 자꾸 편파 수사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그런 의혹들을 스스로 이제 자초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요. 일단 곽상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손절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윤 후보가 본인하고 좀 연결시키는 자꾸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제가 그 남욱 변호사도 그때 제가 접견 가서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이 대장동 문제 관련해서 접견 가가지고 그리고 또 이상문 변호사라고 화천대유 부회장 하던 지금도 있습니다. 그분만 사실은 구속도 안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 지금 제주도 가서 트레킹하고 있던데 어제 통화해보니까 그분한테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너무 그 당시에 2014년 15년도에 이거 이익 환수를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아주 미쳐버릴 뻔했다.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루고 이재명 후보가 돈 먹었다거나 뭐 어떤 편의를 받았다거나 이런 얘기는 진짜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내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근데 오히려 이제 지금 곽상도 의원처럼 이런 쪽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돈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꼭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사실은 본인들이 잘못해놓고는 인지와서는 거짓말치고 그동안에 그렇게 공격했던 거잖아요. 요거를 이 엑스파일이든 뭐든 이 강진구 기자든 혹은 강진구 기자가 확보한 녹취록이든 여기서 좀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저희 계속 취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50억 클럽에서 곽상도 전 의원보다 사실은 박영수 변호사를 먼저 수사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박영수 변호사는 곽상도 전 의원에 비해서 훨씬 더 대가성이 뚜렷하거든요. 그래요? 예.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2010년도 그 대장동 게이트의 출발점이고 이 범죄적 종잣돈이 이 형성이 된 그 부산 저축은행 대출 이걸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봐주기 수사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자는 주인 검사였고 박영수 변호사는 그 당시 변호사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이 부산저축은행에 있어서 똑같은 원죄를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예, 그 뒤에 과정도 보면 여러 가지로 2014년도 수원지검 수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 과정들 보면 아직까지 저희가 취재 다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화천대유돈이 이제 옵티머스 라임돈하고도 막 섞이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가 결국은 옵티머스 라임 수사 당시에 다 서울중앙지검장 봐줬잖아요, 검찰총장이었는데 다 봐주기 수사로 네. 끝났거든요. 예. 아, 그러면은 나 갑자기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드네. 이거 나 합리적인지 아닌지 좀 들어봐 주세요. 네. 부산저축은행 그 쌈짓돈 있잖아요. 네. 1,150억 원. 네. 그 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지금 말씀하신 라임 옵티머스 그 돈 막 섞여 들어가고 네. 화천대유 다 들어가고 네. 그럼 그 돈들이 정말 몇 천억이 막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고 있는 거냐 이 사람들을 네. 중심으로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분들은 나는 그냥 봐주는 사람이야라고만 해서 끝날까 아니면 나도 뭔가 여기서 엄마를 얻고 싶을까요? 아니 당연히 뭐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검찰이 처음서부터 곽상도 전 의원보다는 박영수 변호사에 주력을 했어야 되는데 박영수 변호사를 파다 보면 그 대가성을 파다 보면 윤석열 후보자가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없다. 예.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수사가 진도가 좀 잘 나가지 않고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래도 분리가 가능하니까 먼저 쳐냈던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와중에 김만배 씨 녹취록이 나오니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네. 왜냐면 여기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많이 등장하는 데다가 윤석열이가 김만배 너 많이 봐줬잖아 이렇게 네. 말하는 대목이 나와서 네. 김만배를 언제적부터 계속 봐줬을 것인가? 네. 아주 옛날부터 봐주지 않았을까? 네, 네. 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한번 이거 녹취록 한번 자료 한번 보면서 그다음에 계속 얘기해 볼게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삼촌이야 아니야 어디 바깥인데 그래 열심히 해 응 열심히 해 응 이건 이제 전화 남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는 정영학한테 얘기해요. 야 나는 윤석열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야. 윤석열이 그 서슬퍼런 점점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서슬퍼런 그 특수수사하는 사람 뭐 내지는 뭐뭐한 사람 이런 뜻이겠죠. 정영학이가 네 김만배 여기다 찍 지금 저렇게 우리가 지저분하게 다 그어놨지만 저기다 욕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는 게 이러면서 응 그런데 뭐죠? 그런데 형 판단이 항상 맞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윤석열이하고도 자기는 막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인데 윤석열이가 자기 막 봐줬다고 얘기를 이제 막 하는데 사실 나도 갖고 있는 거 많기 때문에 나도 만만치 않아. 네네. 우리 서로 지금 목을 잡고 있어.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는 윤석열이하고 욕하고 싸우는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두 사람이 친분이 없는 사이에 욕하고 싸울 일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왜 욕하고 싸웠는지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뭘 봐주는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우선 2010년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그걸 완전 통으로 빼줬잖아요. 그렇죠. 대장동 그건 너무 관련된 것은. 대단한 예. 그래서 그거 빼주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김만배 씨가 그 뒤에 화천대유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화천대유 돈이 옵티머스 그다음에 그 라임돈하고 섞이면서 화천대유 돈이 다시 주가 조작에도 쓰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들을 윤석열 후보자 입장에서는 적당히 해라. 내가 빼주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김만배 씨하고 언쟁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김만배 씨가 결국은 그 뚝심을 가지고 밀고 나갔고 네. 그래서 작년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김만배 씨 말대로 그 이 대장동 프로젝트는 그 대박을 터트리는 걸로 그리고 결국 그 돈이 섞여 들어간 옵티머스하고 라임도 그냥 깃털만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연착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대장동 사건의 모태가 됐던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1,150억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임 옵티머스도 뭐 5천억 뭐 1조 막 그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플러스 이 대장동 마지막에 이 엄청난 이득 다 합치게 되면 사실 몇 조가 왔다 갔다 한 건데 사실 이 돈들을 이분들이 그냥 가만히 저거 좋은 돈이네. 내가 돈 잘 벌었네. 그러고서 가만히 놔둘까? 사실 나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 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다툼이 있겠지. 네. 그 다툼 때문에 사실은 서로 간에 욕도 하고 녹음도 했겠죠. 상대방을 나중에 목을 딱 잡으려고. 그리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카드로 남아있지 않을까요? 김한배 씨가 가졌다는 카드로?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이제 소개해준 녹취록 이전에 그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얘기했던 게 윤석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뭔가 카드를 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대장동 게이트 진행 과정을 보면 2010년도 부산저축은행, 그다음에 2014년, 15년에 또 수원지검에서 또 화천대유 관계자들 상대로 수사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들이 이익이 발생하고 난 뒤에 이것을 다시 또 옵티머스하고 라임 돈과 그 섞는 그 과정, 여기 전반에 김만배 씨는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불법적인 과정들에 항상 윤석열 후보자가 저는 뒷배 역할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윤석열 후보자가 뭔 일을 했는지를 다 아는 김만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 여러 장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있고, 그 카드면 진짜 윤석열 후보자는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지금 11만 원짜리 지금 소고기 가지고도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것도 회의하면서 먹었다는. 예. 그래서 이거 한 방이면 진짜 뭐 말 그대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윤석열 씨까지 욕하면서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정말 이만큼이라도 먹었으면 이재명 이름은 안 나왔을 리가 없는데 이재명 이름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좀 신기하고. 자, 한번 볼게요. 열린건강TV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은요, 김만배가 윤석열을 회유하거나 뭐 여러 카드 가지고서 위기를 모면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온다는 게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지금 화면 보시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윤석열 관련 말하는 녹취록의 내용 중 정영학 진술 부분입니다.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박영수 변호사를 끌어들였다. 박영수를 변호사로 끌어들였다. 박영수를 통해서 당시 윤석열 검사에 의해서 수사 진행 중인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을 피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었다. 윤석열은 서슬퍼런 잘 나가는 현직 검사였고 박영수는 이미 변호사였기 때문에 녹록진 않았지만 김만배가 윤석열을 회유하거나 또 여러 카드로 위기를 모면하게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잘난 척을 정형하게 하였다. 아까 김만배가 자기가 이제 영향력 같은 게 있다고 정형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김만배는 윤석열이 봐주는 게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말할 때마다 속으로 욕을 하면서 자신의 판단으로 밀고 나가서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떠벌리며 자랑했다고 함. 아까 윤석열이가 김만배는 내가 봐줘서 네가 잘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자꾸 말하니까 김만배 기분 나빠서 아니 내가 잘한 건데 너는 왜 네가 잘했다고 그러냐.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이게 있었나 봐요. 네네. 요거는 뭡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네, 여기서 저는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을 윤석열을 회유하면서 여러 카드로 위기를 모면했다. 카드가 한 장이 아니라 지금 여러 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장동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박영수를 변호사로 끌어들였고,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역시 또 피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미 2010년도 최초 대장동 게이트가 처음 모의될 때부터 그 이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자 박영수 변호사가 대장동 게이트에 상당히 깊숙이 개입이 돼 있고, 그래서 자기는 윤석열 후보자를 죽일 한 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한 방이 아니고 여기서 표현했던 대로 여러 카드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카드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 카드는 대장동 게이트의 진행 과정을 보면 충분히 뭐 짐작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얘기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시간 다 따로 말하자면. 아까도 이제 얘기가 이제 반복이 되겠지만 대장동 게이트는 2010년 부산저축은행 그 외에 그 2014, 15년도에 수원지검에서 어쨌든 이 남욱 그다음에 이 화천대유 관계자에 대해서 이제 예금보험공사 고발로 수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것도 누군가는 또 무마를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화천대유가 아까 이제 수익을 최초 분배하고 난 뒤에 그걸 이제 옵티머스나 이제 라임 돈하고 이제 섞여 들어가는 과정을 윤석열 후보자가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수사를 지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과정들을 김만배 씨가 알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윤석열 후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여러 장 있겠죠. 5개는 되겠네. 내가 보니까. 우리 5개 뭔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하필이면은 집을 산 날, 그 아버지의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사준 날, 이게 바로 화천대유가 첫 이익금을 분배한 시기다. 2019년 4월.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 김만배 씨에게 5억이 넘어가죠. 여기 때부터 깊숙이 관여했다는 내용. 그런데 윤석열 후보하고 이 박영수 특검은 되게 친하다는 관계.
그 다음에 김건희 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코르비스타에 삼성전자가 전세가 설정하면서 뭐 7, 8억 되는 그런 돈을 뇌물성으로 혹시 준 게 아니냐는 의혹,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말 안 하고요. 예. 제가 또 다시 조만간 오셔가지고 네. 강진구 기자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요것들만 꼭 찍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카드가 뭔지 한번 뇌피셜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진구 기자님 고맙고요. 오늘 우리가 구입한 이 책에다가 사인해주시고 네. 저도 한 권 주고 가세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